안녕하세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입니다. 이야기 어때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침묵의 살인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고혈압에 사용되는 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압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 여러 다른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조절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이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어때 시리즈에서는 혈압약 자체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고혈압을 진단받고 앞으로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할지 모르는데 내가 복용하는 약이 어떤 약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혈압약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의 약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고혈압에 사용되는 약 1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혈압약은 고혈압을 치료한다기보다는 혈압이 높다라는 증상을 조절해 주는 약입니다. 여기서 혈압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이 약들은 종류별로 각각 우리 몸의 여러 부분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가장 최초로 개발된 혈압약은 이뇨제입니다. 이뇨제가 뭘까요? 한자로 소변을 이롭게 하는 약, 즉 소변을 쉽게 더 자주 볼 수 있게 하는 약이란 뜻인데요. 사실 이 약은 몸이 붓는 부종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약입니다. 15세기의 의사 파라셀루스는 염화수은과 같은 독성이 심한 이뇨제를 사용하였었는데요. 1950년대 머크는 조금 더 안전하고 강력한 효과를 보이면서 독성이 적은 약을 개발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사야자이드 계열의 이뇨제인데요. 지금까지도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입니다. 이 이뇨제는 신장에서 나트륨을 다시 몸으로 흡수하는 펌프를 억제시켜서 우리가 변비약 편에서 배웠던 삼투압의 원리에 따라 우리 몸에서 물을 빼내게 됩니다. 처음 개발 목적은 우렬성 심부전, 즉 심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피가 다른 조직에 고여있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임상 실험을 했더니 혈압이 내려가는 데다가 기존의 혈압약으로 사용되었던 약물에서 보였던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전성 덕분에 사야자이드 계열의 이뇨제를 이용해 1960년도에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혈압을 조절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사야자이드 이뇨제의 종류로는 하이드로클로로사야자이드, 클로로살리돈, 인다파마이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야자이드 형태를 가진 것은 하이드로클로로사야자이드입니다. 클로로살리돈과 인다파마이드는 작용 방식이 같아서 이 계열에 속해 있고요. 이 클로로살리돈 그리고 인다파마이드 두 가지가 비슷한 용량에서 하이드로클로로사야자이드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고 작용 시간도 훨씬 깁니다. 이 이뇨제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심부전, 좌심실 비대증, 말초동맥 질환, 협심증 등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확률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도 보다 현저히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따라서 하이드로클로로사야자이드보다 클로로살리돈을 더 선호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저칼륨 혈증, 즉 칼륨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더 발생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가 좋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야자이드 계열의 이뇨제는 이렇게 나트륨을 내보내면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나트륨 이온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다른 이온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칼륨이 소변으로 같이 나가게 되고 두 번째로 칼슘 배출이 억제되게 되죠. 이로 인해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가 각각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칼슘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으로 인해 우리 몸에 칼슘이 조금 더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고혈압과 골다공증이 같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하나의 선택사항이 되기도 하죠.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는 칼륨 이온이 나트륨 이온과 같이 배출되어 발생하게 되는데요. 낮은 농도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하진 않지만 용량을 높였을 시에 칼륨 이온 부족, 나트륨 이온 부족, 체액 부족 이 3박자로 인해 근육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힘이 없어지고 근육 경련이 발생하며 나아가 통풍성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저칼륨 혈증의 증상은 약을 복용하고 2주 내로 보통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3주 이상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추후에 이뇨제 용량을 증량하여도 발생 위험도가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 다이아자이드 계열의 이뇨제는 당 불내성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 당 불내성증이란 혈당 조절 능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런 저칼륨 혈증, 당 불내성 등은 다이아자이드 계열의 이뇨제를 선택할 때 고려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뇨제성 고혈압약, 다이아자이드 계열 이뇨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혈압약은 종류도 워낙 많고 작용 방식, 부작용, 환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고려하여 선택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편에 한 계열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종류가 다른 베타 차단제라는 혈압약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너블리TV 너너블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